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의도에도 벌써 봄꽃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봄꽃 축제가 시작된 만큼요, 여러분들 계좌도 빨갛게 물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교육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는데요. 맨 끝부분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 종목까지 살짝 오픈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AS부터 시작을 해드릴 텐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 맨날 보시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장의 삼성전자. 대단하죠? 대단한 이유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월 14일 날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21일 날, 그러니까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내리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3월 21일 날 AS를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3월 24일 날 또다시 AS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변형, 샛별형, 혹은, 지금 현재 놓고 보시는 기준이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접근을 했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 잉태 확인형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3월달 마감을 줬습니다. 어쨌든 3월 30일 날 종가의 기준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놓고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들께 매매 사인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4월 4일 종가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종가 기준에서 다시 꼬리를 달고 돌렸죠. 1일 날 좀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봉으로 또 놓고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어느 사람이, 어떤 누가 삼성전자를 갖고 나와서 자, 저점 대비해서 4.1%, 4.01% 상승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윤정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때 당시 1.72% 상승이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3월 24일 날 추가적으로 AS를 단행해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30일 날 또 AS 단행해드리고 132만 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때 기준으로 수익을 놓고 본다면은 6%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거죠.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저쪽 보시면은 뭐 변형, 샛변형으로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저것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12%.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만큼은 필히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꼬리를 빼고 난다면 다시 또 장악형이 형성됩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추세에서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처럼 삼성전자가 강해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놓고 보시면은요, 이러한 펀더멘털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뭐 배우시려고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부터. 이게 뭡니까? 원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입니다. 언제부터? 2003년 1월부터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에서부터 1200원까지 이 빨간색 그어드린 그 라인까지 형성되는 구간들 잘 놓고 보십시오. 그 중에서 맨 왼쪽 구간을 보시면 1140원에서 기가 막히게 방어가 되고 있어요. 저 방어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이 3년 연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에서 87년 이후에 87, 88, 89년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 두 자릿수 성장 나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흥분 상태에 빠져들기도 했었죠. 어찌됐건 저 흐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 이렇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45.86%. 환율이 어떻게? 안 올라갔는데 안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1140원에 방어가 되고 있을 때 저러한 시점에 어떻게 됐다? 삼성전자가 145% 상승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 수혜를 명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율 수혜를 명확하게 받는 종목. 오늘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크게 출렁거렸는데 그것은 엔화의 영향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오늘의 기준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IT 쪽의 강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이러한 흐름은 코스피 대비해서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코스피 83% 오를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가 145%, 2배 가까이 올라가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도업종이라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환율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환율 기준에서 현재 기준입니다. 중간중간에 1100원대 위쪽, 1140원 위쪽, 이 위쪽에 형성됐을 때의 전기전자 업종 자체의 흐름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현재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물론 여기서 밀려 내려간 환율은 올라가는데 밀려 내려간 폭 이 부분은 기존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위적인 합병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던 그런 구간인데 이것은 나중에 첨삭지도 때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다시 또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죠. 환율이 긍정적일 때 언제든 삼성전자는 탄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으로 놓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삼성전자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달러 인덱스의 주봉 조금 전에 일봉이에요.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서 야 이렇게 된다면 환율 부분이 당분간은 안정 추세로 얼마? 1100원에서부터 1200원 사이 가급적이면 1140원 전후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IT 종목 어떻게 된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2분기에 시장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00포인트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수익 어떻게 됐어요? 3월 14일 이후 본격적으로는 3월 21일 이후에 이 종목군들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 시가총액 1위 종목 이런 종목 언급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수익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2000포인트 미만에서 힘내시고 편입기준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과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여의도에도 지금 봄꽃 축제가 한참입니다. 봄꽃 축제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화사하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여져야 될 텐데요. 교육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종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매번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에 조금 더 목표를 두시고 마음 좀 편안하게 대응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세, 기회가 오는 장세, 이런 좋은 장세에서 교육에 더욱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총복습하고 난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 또 요만큼 오픈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죠? 기술적 분석의 종류,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 내에서 추세 분석, 이 추세 분석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동평균선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이동평균선, 오늘 또 심화 과정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 중에서 추세 분석은 이제 또 마무리 단계에 진입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한 내용. 그리고 추세는 한 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캔들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인 흐름보다는 반전의 흐름, 그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서 캔들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의 경우는 추세의 분석, 또 추세의 분석 자체가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시세의 분석,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내용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추세 분석에는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그리고 되돌림과 반전일, 이평선과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 들어가는 부분이 이 이평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핵심입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특급 필살기라고 특별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아내시거나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윤정도의 특급 필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 추세선의 기준입니다. 추세. 그리고 이평선도 배웠죠. 이평, 추세. 그 구간 속에서 저항과 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항과 지지 부분을 이탈하거나 돌파하는 흐름, 그 흐름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준 뭐라고요?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의 범위를 이탈하는. 그러니까 기존 추세선의 고점이 만약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대비해서 1,500원, 11,000원 수준까지 돌파 구간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돌파 구간 형성이 최소 3에서 5거래일 정도는 돌파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동성 부분이 기존 추세선 변동성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수준, 좀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추세선의 돌파 혹은 이탈로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복습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반전일의 특징이 나오죠. 이것은 자료 다 다운받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쭉 넘겨드리는 내용은 자료를 다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쭉 읽어보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돌림이라는 이 내용,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특징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요? 트리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되돌림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 특히 외환거래, 또 파생거래를 하는 쪽에서 많은 사용을 한다. 이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꼭 무료로 다운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복습도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예습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추세 분석에 있어서 사실상은 이평선과 갭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한 겁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에 앞서서 기술적 분석, 주식 분석의 3대 요인, 3대 요소 부분을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가장 기초적인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 세 가지만 아시게 된다면 사실상 기술적 분석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전부 다 분석이 끝났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보조지표의 경우는 이러한 캔들 이평선 거래량을 심화시켜서 현대에 맞게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요인은 이 세 가지다. 그 중에서 이제 캔들의 경우에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 이평선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에너지다. 방향성을 지속해서 갖고 나가려면, 계속 끌고 올라가거나 계속 치고 내려가려면은 그 힘, 그 에너지가 표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주식의 흐름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은 필수 조건으로서의 이해도가 조금 더 깊게 형성될 겁니다. 자, 각 거래일별 종가의 산술 평균을 우리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5일선은 5거래일 동안의 종가, 마감 가격의 평균 수치. 오늘 기준에서는, 오늘 장중의 기준에서는 장중 현재가가 종가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20거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거래일선도 우리가 흔히 MA라고 표현을 해요. 20MA, 5MA. 그래서 1선뿐만 아니라 주봉선, 월봉선, 분봉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5개의 캔들 기준 잡을 때는 5MA, 그리고 20개의 캔들 기준 잡을 때는 20MA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건 뭐 보조지표 넘어갈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동평균선은 산술 평균이다. 다 아시고 계시죠. 다 아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 가격을 전부 모아서 나누어 줬을 때 그 다음 날의 흐름이 과연
기존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매매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다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계산 수식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몇 번을 복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거래일이라고 한다면 신세계의 기준에서 1월 5일이죠.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의 기준이 되는데 첫 거래일의 기준이 18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기준일까지가 17만 4천 원까지 쭉 있어요. 이 전체적인 수치를 더해서 다시 5로 나눠줬을 때 평균 가격이 17만 4,300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의 기준의 5일선은요. 요게 빠져나가겠죠. 18만 원이라는 가격이 빠져나가고 6거래일째에 17만 4,500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18만 원 빠지고 더 낮은 가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전일보다 낮아졌으니까 이평선은 하향 추세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17만 2천 원이 빠져나가고 7거래일째 17만 1,000원이다 보니까 1,000원이 더 빠져내려간 거죠. 종가 기준에서. 그렇게 돼서 이동평균선은 점진적으로 낮아진 흐름이다. 여기서 이 이동평균선이 다시 횡보 내지는 돌려지려면 3거래일째 기준이 17만 2,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18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 바로 돌려지게 되죠.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기 이평선은 빠르게 바뀔 수가 있는데 20거래일 60거래일, 120거래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평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평선, 5거래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기울기 부분이다. 이 기울기를 논하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도 이평선을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복습입니다. 복습을 빨리 진행해 드려야 오늘 배울 또 핵심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오늘 그 핵심 내용에 따른 종목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의 특징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꼭 다운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향은 강세국면, 약세국면, 하락반전, 상승반전에 따른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것도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향, 매매 타이밍을 제공해 주고요. 또 기울기를 통해서 향후 흐름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격도를 통해서 반전의 흐름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주추세 반전을 통해서 역시 전략 부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에 제목,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7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잡해지잖아요, 점점.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추세 분석이 있고 패턴 분석이 있고 그죠? 그 가운데 추세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 추세 분석 내에서 이동 평균선이 있는 거예요. 추세 분석 내에서. 그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또 7가지의 전략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7가지의 전략 중에서 5가지를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저항선, 지지선, 방향선, 배열도 분석이 있어요. 지난주에 다 해드린 내용이고 저항선, 지지선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맨 앞부분에 해드렸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 밀집도와 이격도와 크로스가 있는데 밀집도까지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격도와 크로스, 굉장히 중요한 이격도와 크로스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윤정도의 실전 전략이 또 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격도와 크로스에 대해서 일단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복습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이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저항선 분석에 대한 내용, 또 어떤 거 지지선 분석에 대한 내용, 거기에 따른 핵심 내용. 아까 앞부분에 분명히 이 내용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 짧은 구간에 이것을 잊어버리신다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기존 추세선에서, 아까 돌파라고 했으니까 이탈로 해볼까요? 기존 추세선 하향되고 있는데, 혹은 상향 추세에서 하단부 부분에 10,000원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10,000원을 깨고 내려왔어. 어느 정도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요? 자, 맨 위에 보시면 5에서 10%. 그러니까 9,500원에서 9,000원까지 밀려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요? 하루 딱 내려갔다 돌려버리면 그건 아닙니다. 추세가 깨지는 것은 기존 추세선의 3에서 5거래일 이상을 이탈된 범위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정도 등락해서 이 정도 이탈돼 있을 때, 그리고 변동성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급적이면 1.5배에서 3배 정도 급격하게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신뢰도가 업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추세의 이탈과 돌파가 형성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습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뒷부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이거 꼭 제대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방향성 분석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 배열도, 정배열이냐 역배열. 오늘 이제 뭐 크로스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배열과 역배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줬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밀집도의 분석. 각 이동평균선의 산술 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현상.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사실상 밀집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조금 약하게 진행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평선이 쫙 이렇게 횡보로 쫙 이렇게 횡보로 딱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 모여지는 게 어떤 내용과 같습니까? 캔들에서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도지 십자선이 딱 뜨게 되면은 추세가 엄청나게 강화되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변곡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선이 쫙 밀집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단기 이평이 돌려졌어요. 돌려진 과정에서 쭉 뻗어 올라가면 이격도만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장기 이평선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인 과정에서의 수렴 구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꽉 잡고 있다는 거죠.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까지 꽉 잡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향으로 튀게 되면은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든. 그래서 이 밀집도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전체적인 추세 전략 부분에서 이평선 내의 전략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이 복습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다. 벌써 16강째인데 처음 보시면 안 되죠. 나머지 15강까지를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첨삭지도 좀 빨리 진행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이 첨삭지도를 인터넷상에서 또 무료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강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예, 이제 점점 하이라이트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하이라이트.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잘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라이트 구간에 진입되더라도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16강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것들 잘 복습하시고요. 오늘부터 또 나오는 내용도 잘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놓고 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평선 이용한 분석 7가지 무엇 배웠죠? 저항선 배웠죠? 지지선 배웠죠? 그렇죠? 추세 분석에서 뭐 기초적인 부분으로 배운 내용이고 방향성, 배열도, 밀집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이격도 분석, 또 크로스 분석. 이번 주에 아주 깊게 들어갈 겁니다. 특히 크로스 분석 오늘 깊이 있게 들어갈 텐데 기울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마 오늘 배우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자, 넘어가 보죠. 이격도란 무엇인가? 이격도에 대해서 사실은 한 차례 배웠어요. 추가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이격도. 주가와 이동평균의 거리가 벌어지면 회귀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한번 보죠.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동평균선, 121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이 121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런 표시를 안 해놨지만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지죠. 이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평선과 각각의 이평선과 이 주가와의 구간, 놓여져 있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요 등락폭을 감안했을 때는 이
이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수준에서 이 주가까지 올라가는 수준이라면은 뭐 지금 몇 달째 걸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달째 걸리는데도 이격이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만 줄어들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지수와 주가가 크게 벌어지면 다시 회귀 현상에 따라서 압축돼서 모여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뭔가 큰 재료 내용이 나왔든지 뭐 수급이 급격히 바뀌었든지 어찌됐건 이 정도로 크게 움직이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쫓아가서 편입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격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여기서 또 이격이 또 발생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격을 다시 줄인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까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과매도 권역이니, 과매도 권역에서는 편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위로 올라갈 때의 흐름이죠. 이렇게 되면 과열권에 놓여져 있으니 여기서 차익 실현 혹은 공매도를 하게 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혹은 차익 실현을 고점에서 잘 잡아낼 수 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편입하면 수익 낼 수 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과서적인 내용 배우려고 이 시간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혹은 이게 재방송 아침에 하고 있는데 7시, 8시에 지금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셔서 이런 내용을 교과서적인 내용을 배우려고 그러려고 이 아까운 시간 투자하시는 거 아니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과서적인 내용은 조금 잊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느냐? 자, 이격이 하락 추세에서는요. 이격이 발생되더라도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는 없다. 나중에 기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주가가 급격히 되돌려져서 이격을 줄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어때요? 이동평균선 자체가 하향이 되면서 밀려 내려와서 이격을 줄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도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이격을 줄이는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급락이 내려와서 이격을 줄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평선이 상향이 되고 주가 부분이 점진적으로 기간 조정 정도 주가를 조정받더라도 일부 정도 이렇게 되면서 부딪혀서 다시 이평을 만들고 기울기를 만들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처럼 하락 추세에서도 이격이 발생되면 접근하자 위험한 발생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이격이 크다 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조만간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교과서적인 내용은 요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격이 발생될 때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심화 과정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격도라는 거죠. 이격도에 대해서만 오늘은 알자고요. 무엇이냐면 주가와 이격도라는 건 뭐냐면 이 주가와 현재 놓여진 이 주가와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초록 색깔 선이면 뭐다? 20거래일 평균. 20MA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황토 색깔은 뭐라고요? 60거래일의 평균. 그럼 여기가 중기고 여기가 중장기겠네요. 혹은 여기가 단기고 여기가 중기. 두 개만 넣어놨으니까. 밑에도 똑같은 색깔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이격이 얼마만큼 발생됐느냐의 기준인데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내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부분이 20거래일 동안의 이격, 이게 황토색이 60거래일 동안의 이격. 그게 뭔 소리냐? 답답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단순합니다. 요 주가, 요 종가 있죠? 요 종가 대비해서 여기까지의 가격차.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가격차.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10,000원이다. 10,000원인데 여기가 12,000원이다. 그럼 100분율로 나타내서 120%라고 표현을 합니다. 120이다. 이격도가 120이다. 그러면 평균이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을 때가 100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100 대비해서 120까지 올라와 있다. 다소 가파른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점, 시장의 기준점이 있을 테고요. 윤정두만의 실전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요 정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리고 오늘 복습하셔야죠. 여러분들께 복습 시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통해서 복습하실 때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내일 어떻습니까? 심화 과정 들어가고 윤정두 필살기 오픈해드릴 때 그때 쏙쏙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격도 이 정도만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생각되죠? 조금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정도 범위에, 그러니까 가장 단순합니다. 백분율로 나타내는 그 기준, 현재 주가, 종가 기준이라든가 현재 주가 기준에서 21선과 61선 혹은 121선과 얼마큼 벌어져 있느냐, 네? 그 기준을 놓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매도권이냐 아니면 과열권이냐, 그렇게 해서 편입할 구간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할 구간이냐, 이것도 하락 추세의 흐름이냐 상승 추세의 흐름이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종류만 쭉 배워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격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맨날 듣죠? 골든 크로스 발생됐어요. 데드 크로스 발생됐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골든 크로스면 다 아무나 막 사면 수익이 나나? 데드 크로스 발생돼서 막 차익 실현하면 차익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냥 막 깨져 내려갈까? 희한하죠. 분명히 크로스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대응을 하려면 안 맞아. 네, 안 맞아.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다.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 상향 돌파하고 21선이 61선 상향 돌파하고, 데드 크로스 반대로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골든 크로스니까 우와 날아간다. 왜? 아니. 그러면은 주가가 데드 크로스 깡 깨고 내려왔어. 그럼 뭐 계속 떨어지나? 에이, 그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데드 크로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이 21선, 21선이 61선 깨고 내려가는 거라서 향후에 부정적인 주가 흐름이고,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한다. 단기 데드 크로스, 중기, 장기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교과서적이죠. 참, 이 교과서적인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거를 교육을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됩니다.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는데 단기 이평, 장기 이평이 있어요. 단기 이평이 이 정도 각도로 떨어지는데 장기 이평이 이렇게 같이 확 휠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냥 중기라든가 중장기면 또 모를까? 장기 이평이 이 정도 기울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확 깨질까? 어찌됐건 간에 이게 데드 크로스입니다. 단기 이평이 중장기, 또 중기, 장기를 깨고 내려가는 이 흐름이 데드 크로스라고 우리는 시장에서 일컫는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저기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중기 데드 크로스라는 거죠. 이게. 중장기, 중기.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단기 데드 크로스. 중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21선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흐름. 또 61선이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흐름. 이러한 부분이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뭐 계속 데드 크로스 나오고 쭉 깨져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다만, 심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성과 진성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다 배웁니다, 이거는, 크로스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61선이 사실상 상향이야. 121선도 상향이야. 거기에서 깨져 내려온 단기 데드 크로스, 그리고 21선이 61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아직까지는 상향이다. 이렇다면 이거는 진성이 아닌 가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어찌됐건 데드 크로스는 저러한 모양새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매도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추세 부분이 악화되는 것을 놓고 볼 수 있다. 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골든 크로스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급부죠. 5일선이 21선, 21선, 61선, 61선이 121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이거는 그림이 각도가 조금 괜찮아요. 왜? 아까 거는 우리 연권 또 혼나야 돼. 아까 거는. 이건 어때요? 단기 이평선이 쑥 돌리는데 5일선이 예를 들어 돌리는데 장기 이평선 121선이 뭐 급격히 쫓아오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한 크로스 발생되는 거 여기서 보시죠.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가, 21선이 61선을 치고 올라가, 61선이 121선을 치고 올라가. 그나마 이쪽은 가파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이평선이 어느 정도, 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주가가 이평선 위에 놓여져 있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평선 근처로 부딪히다가 한 차례 더 돌려진 흐름이기 때문에, 앞전에 위쪽에 놓여져 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평선이 기울기가 쉽게 같이 움직임을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말 그대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라면은요, 한 번에 골든 크로스 진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는 교과서적인 내용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5일선이 21선 뚫고 21선이 60일선 뚫고 60일선이 121선 뚫는 그러한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매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의 교육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이동평균선 크로스의 속임수 이해하기. 아니, 뭐, 이동평균선이 뭐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속이게? 아, 그거 있죠. 뭐, 캔들은 영혼이 있고, 이동평균선은 에너지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매매에 따라서, 뭐, 기계, 프로그램 매매도 있습니다만, 그런 매매에 따라서 숨결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가 나올 수도 있다. 당연하죠. 사람이 만지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속였다라고. 근데 이것은 속였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울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아직 조금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성과 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성이라는 거는 가짜다. 진성이라는 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임수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단기 골든 크로스가 중기 골든 크로스 21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기, 3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선,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움직이는 이 이동평균선은 하향 추세로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더라도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5일선이 60일선을 뚫거나 21선이 60일선을 뚫었을 때 이 기울기가 미처 돌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장기와 중기가 하향되고 있는 추세라면은 이것은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그 에너지보다는 이렇게 해서 한번 꺾이거나 혹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여주는, 그리고 이게 완전한 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서 한번 다시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여기 이렇게 2중 3중으로 겹쳐지게 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단기 이평이야 뭐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형성이 되죠. 이 60일선과 120일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완만해지거나 혹은 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범위에서의 기준은 뭐다? 중장기 이평선이 하향 추세인데 단기 이평선만 이렇게 흘러가 있을 때에는 이 기울기가 완벽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꺾여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가성이다. 가성인데 그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표현할 때는 속임수라고 이해를 한다. 그럼 이게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몇 번의 공방 이후 이 위쪽에서의 주가 흐름, 장기, 중기, 이평선 위쪽에서의 주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기울기가 완만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또 팁이 있죠. 뭐죠? 여기서 만약에 이 기울기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는 중장기 추세였다. 그러면 신뢰도가 더더욱 높아요. 어떤 신뢰도? 가성이어서 다시 깨져 내려갈 신뢰도가. 만약에 중장기 이평선이 약간 횡보하는 추세였다. 그럴 때는 움직임 나오고 살짝 눌리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주면 어떻게 됩니까? 횡보 양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같이 쫓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성의 이러한 골든 크로스나 가성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을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기울기 부분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기준에서는요. 뭘 놓고 보신다고요? 오늘까지의 기준에서는 기울기에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 네 가지 패턴에서의 위치 부분만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또 놓고 봐야 될 게 예제죠. 동국제강 일봉 차트 어떻습니까? 일봉 차트. 종가선 차트로 해놨어요. 종가선 차트로 얇은, 요쪽에 얇은 요 선이 종가선 차트가 되는데, 이 종가선 차트 이렇게 보시면 급격하게 데드크로스가 발생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라기보다는 급격하게 여기서는 완벽하게 역배열 상태에 놓여지는 거죠. 급격한 주가 급락 때문에 이 이격도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완전한 역배열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와 중기가 굉장히 가파라져 버렸어요. 그 여기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캔들이 요 구간들에서 이렇게 나와주죠. 나와주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60일선도 못 돌리고 121선도 못 돌리죠. 이렇게 올라갔다 할지라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못 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밀려 떨어진다. 다시 얘기해서
흔히 얘기할 때 속임수다. 근데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왜 속임수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아시고 계시는데 이젠 배워서 알잖아요. 급격히 떨어져 내려와 있고 이 이평선이 돌려질 수 없는 범위에서 단기 이평만 가격 반발력으로 탁 치고 올라온다?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요. 여기서 급격히 여기까지 뚫고 올라온다고 해도 이평선이 급격히 바뀌질 않습니다. 61선과 121선. 배웠잖아요. 배운 걸 자꾸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 처음 보셨다고? 처음 보신 분들은 복습하시라고. 예? 예습. 옛날 거 다시 끄집어내서 보시라고.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가 움직였다가 가는 거. 그건 언제 제대로 배운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다음 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배울 때 이거 그냥 끝내주게 다시 배운다니까. 지금은 이 정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계별로 다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봅시다. 포스코의 주봉 차트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되는 거죠. 쭉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급격히 이평선이 하향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세요. 여기까지 잘라서. 이거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겠다? 쭉 치고 올라간다? 쭉 치고 올라가봐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질 않습니다. 상향이 안 돼요. 포스코가 그냥 막 일직선으로 쭉쭉쭉 올라갈까?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평선 평균 가격을 돌리기 전에는 안 된다. 다시 깨져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계속 중간중간. 예?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줄죠. 저 위에서보다는. 줄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 예? 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올라왔을 때 또 한 번 이러한 흐름. 그러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집니다. 그럴 때 움직일 때는 진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울기가 중장기 이평의 기울기가 다를 때는 가성이라는 것을 꼭 느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크로스의 데드 크로스.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아예 단기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무난해요. 중장기 추세가 상승인 추세인 만큼 나는 5일선 공방을 하겠다. 5일선만 공방하겠다. 혹은 21선만 공방하겠다. 21선 내려갔다 올라가면 그때만 공방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도 깨져 내려가 21선 밑으로. 21선도 깨고 내려가 61선 밑으로. 그런데 이 기울기 부분이 살짝 완만해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121선이나 61선의 기울기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게 바로 가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쿡 하고 이렇게 치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 쿡 하고 치고 내려갔어요. 급격하게 121선이 깨져 내려갈까요? 급격하게 61선이 휘고 내려갈까요? 그 정도 되려면 SK 이노베이션이 하루에 한 10%, 15%, 20% 막 그렇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 이평선 기울기가 결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왜? 121선과 61선은 저기 이전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2월 말이라고 기준 잡을게요. 2월 말. 좀 지워보고 깨끗하게. 자, 2월 말의 기준을 잡으면 61선은 언제? 하나, 둘, 셋. 여기입니다. 61선. 여기에 평균 단가가 여기야. 예? 61선의 평균 단가. 주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주가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준 잡을 때 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밀고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60일선의 이동평균선이 급격히 하회될 일은 없죠. 거기에 121선이 여기가 평균 단가인데 121선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입니다. 여기 주가예요. 주가가 요 수준만큼 급격하게 여기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기울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성으로, 데드크로스는 가성으로 형성된다.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가성입니다. 기울기 안 바뀌었죠. 여기서 조금 주춤했는데 기울기 안 바뀌죠. 이런 경우에는 돌릴 수 있다. 만약에 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더 깨고 내려가, 급격히 깨고 내려가. 그렇다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기울기가 살아있는데 바뀌는 흐름들이라면은 그것은 가성이다. 속임수 패턴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시더라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는 오늘 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만큼 또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자,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오늘 교육 어떠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다고 표현드리는 이유는 크로스 중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가성을 배웠죠. 가성.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을 배웠는데,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 조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월말과 월초에, 그리고 분기말과 분기초에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추세에서 인위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가성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이런 종목군들 분명히 있겠죠. 이 종목군들을 쓸어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겠죠. 그러한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아주 열심히 잘 뛰어가서 첨삭지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여러분들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진행해 드릴 겁니다. 강연회 문의사항요, 여기 지금 딸랑딸랑 돌고 있죠. 전화번호 있죠. 그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벌써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예상 실적 부분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 실적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시세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 부채 비율 그리고 이러한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다? 수급에 다 연동돼 있다. 수급에 연동돼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월봉인데 정배열 상태 기준으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봉의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주봉 완전히 정배열이에요. 일봉은 당연히 정배열이겠죠. 정배열인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좀 깨졌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정배열 구간에서 잠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역배열 상태에서 깨져 내려갈 때 편입이 아니고요. 돌려질 때 편입 얼마나 이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종목 꼭 편입하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라고? 벌써 예습하셨고 지금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오픈해 드린 겁니다.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첨삭지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시게 되면 이 종목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분기말 또 분기 초에 이 종목에 대한 조정이 깊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는 추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월봉 기준입니다. 추세 완전히 벗겨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추세 벗겨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구간에 눌림이었다. 이것을 다시 이번에 오늘 배운 그런 교육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려지는 월봉의 추세. 지금 역배열 상태이긴 합니다만 돌려지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역배열에 놓여져 있지만은 바닥에서 돌려지는 흐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봉의 기준이 되겠죠. 일봉에서 정배열 상태로 놓여진 상태. 기울기 굉장히 강조 들었는데 기울기 위로 틀어 올려진 상태에서 단기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고 다시 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종목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그랬죠. 검색하기 힘드시다고요? 지금 당장 뛰어오십시오. 새벽에라도, 늦은 밤 이 시간에라도 12시부터라도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연회장에서 이 종목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하실 겁니다. 왜? 아주 강한 종목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을 할 텐데, 토요일 날 2시에요. 이번 주입니다. 참여 방법은 여기 머리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첨삭지도 받으시고 다운로드 자료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처음 드렸을 때도 까만색 이 안경, 이 뿔테아닙니다. 티타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2000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안착을 못했죠. 그래서 하얀색 뿔테 안경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검은색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왜? 여러분들께 2,000포인트 넘기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물론 교육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알찬 교육 내용 그리고 윤정도의 필살기가 계속해서 나가니까요 일주일 내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